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를 장식했던 이 자동차, 로봇, 우주항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크리스마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연말이기도 하고 25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중요해질 산업 섹터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이 자동차 섹터로, 이 로봇은 제조나 AI 섹터로, 그리고 우주항공은 그 머나먼 미래의 꿈같은 이야기로만 치부되면서 각각 따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돈은 이 세 곳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분야 같지만 사실 이들은 이 공간의 제약을 허무는 미래 모빌리티, 이런 하나의 거대한 줄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기술이 로봇인 옵티머스로 이어지고, 스페이스 X의 저궤도 위성이 이 모든 기기들을 하나로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섹터가 왜 부각이 되고, 오늘은 왜 지금 우리가 이 세 섹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봐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와 핵심 종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작은 이 엔비디아 젠슨항의 깐부치킨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젠슨항 CEO가 발표한 GPU 26만 장 공급은 대한민국 전체 보유량의 5배가 넘는 유례없는 규모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 배정을 넘어서 엔비디아가 한국을 이 글로벌 AI 팩토리 및 이 피지컬 AI의 전초기지로 낙점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리포트에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발행된 이 젠슨항이 현대차를 선택한 이유라는 리포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몇 가지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젠슨항이 어느 한 인터뷰에서 인간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대량 생산 가능한 로봇은 총 3가지로 자동차와 드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자동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실현 가능하고 빨리 이뤄낼 수 있는 산업으로 본 거죠. 그래서 뒤에를 보면 이 엔비디아가 현대차를 선택한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다른 일본과 중국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OEM에 관련된 이런 좋은 점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현대차는 이런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AI라는 두뇌를 설계하면 이를 자동차와 로봇이라는 몸에 넣어서 곧바로 도로와 공장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능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 쪽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 테슬라하고 현대차가 중요한데요. 이 두 회사는 이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기술을 이 직접 내재화 구조로 갖춘 유일한 OEM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를 자체 개발해서 실제 공정에 투입을 하고 있고, 현대차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스팟이나 스트레치 아니면 아틀라스 기반으로 이 내부 역량을 흡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가 현대차를 꼭 집으면서 이 GPU를 주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를 계기로 현대차는 이 제조기업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발행된 이 로봇 리포트인데요. 여기를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 자율주행, 이 전기차는 이 모두 소프트웨어를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제조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이 자동차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날의 곡괭이 액추에이터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 휴머노이드의 성장은 이 액추에이터의 성장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액추에이터란 이 인간의 비교를 하면 이 관절 부분인데요. 여기 내용에 로봇이나 감속기나 제어기 뭐 이런 복합된 시스템으로 로봇 동작 구현의 핵심 요소다.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이 뼈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비유를 한다면 근육이나 뼈나 신경 이런 모든 것이 합쳐진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 관절, 액추에이터가 얼마나 정밀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이 물량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정밀 감속기와 로봇 핸드라고 합니다. 로보틱스의 시장은 휴머노이드에 필요한 정밀 감속기, 그 다음에 로봇 핸드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구동이 잘 되고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구현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휴머노이드 시대의 로봇 경쟁력은 인공지능 수준뿐만 아니라 구동 단계에서 감속기를 얼마나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구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리포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온 그 키워드가 보면 액추에이터, 감속기 이런 내용인데요. 최근에 로봇 섹터를 보면 SPG나 로보티즈, 모비스 이런 애들이 움직였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속기의 강자면 SPG라 볼 수 있고,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에 또 특화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SPG, 로보티즈,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모비스, 원익홀딩스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주항공 분야인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기업인 스페이스X가 내년에 상장할 거라는 소식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가 한번 크게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제미나이의 이 나노바나나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가운데 두고 그가 하는 회사의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같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그려주더라고요. 이런 그림을 좀 의미 있게 보고 일론 머스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런 걸 상상하면서 주식 투자에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2002년에 설립한 이 세계 최대 민간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예전에는 이 로켓을 한번 쏘면 바다에 버려지는 그런 일회용이었지만, 최근에는 이 발사된 로봇을 다시 지상이나 바다 위로 다 착륙시켜서 다시 사용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켓만 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 사이트를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나옵니다. 스타링크라는 이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만 개의 적외도 인공위성을 띄워서 어디서든지 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인터넷을 사용할 때 SK텔레콤이나 KT나 이런 통신사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주에서 쏘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크루 드래곤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시면 여기 우주선 안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민간 기업 최초로 우주 비행사를 국주 우주 정거장까지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그런 우주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페이스X는 다른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그 최종의 목표는 이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고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스페이스X는 이 버려지던 로켓을 다시 쓰는 기술, 우주로 가는 비용을 깎아서 결국 화성에 사람을 살게 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차가 로봇과 AI를 결합해서 이 지상의 혁신을 꿈을 꾼다고 하면, 이 스페이스X는 그 기술의 무대로 이 우주로 확장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 자동차와 로봇과 이 우주항공이 이렇게 세트로 미래 먹거리로 주식시장에서도 부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길게 리포트를 소개해 드려 봤었는데요. 이런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면 관련지어서 주식 투자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신고가 자료에서도 힌트는 충분히 얻을 수 있었는데요. 12월 2일 날 자료를 보면 여기 현대차나 현대오토에버 이런 애들이 많이 오르면서 자동차가 강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보면 자동차 관련주가 많이 보이고 현대오토에버, 모비스나 이런 애들이 강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도 보면 11월 28일 자료를 보면요, 여기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도 로봇이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많이 보이면서 이 상승률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보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말하는 신고가 매매에서도 그렇고,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탑다운 방식으로 산업을 선택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 그다음 가장 강력하고 강한 종목을 골라서 해봐야 이 주도주를 내 포트에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집편으로 그 종목보다는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좀 길었지만 좋은 공부를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